자기의 주관, 그 다음에 정체성, 흥미, 사명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요양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내가 누군가를 좀 돕고 싶다. 내 몸이 건강할 때. 그래서 불편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은 뭔가를 누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천직의 개념입니다. 돈도 벌고 가치도 보유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천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는 50세에서 65세, 70세 되시는 분들의 노동시장은 실제로는 어떤 천직의 개념에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저 뭐예요? 빌딩에서 유리 닦는 거잖아요. 빌딩에서 유리를 닦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공수부대에서 진짜 낙하산탄다든지 뭔가는 그 고공에서 훈련이 되신 분들이에요. 저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저게 직업인 거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저분들의 직업인데. 근데 저거를 하시는 분들이 여쭤보면은 좋아서 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니야.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좀 먹여 살기 위해서. 나이 드시는 분들도 저 공중에 매달려서 저 유리를 닦는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 저 광경을 딱 보고서 좀 찍은 거예요. 찍어놨다가 저걸 내가 뭐에 써먹지? 지금 이 천직하고 직업을 얘기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저 유리 닦는 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똑같은 줄을 타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진간사 북한산 둘레길 갈 때 숲속을 가는데 여성들이 밧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 밧줄을 타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기서 뭔가는 직업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결국은 창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놀아야 되거든요. 노는 가운데 직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어떤 새로운 그 일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착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업에는 실제로는 뭐 맨 위에 돈도 많이 벌고 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될까요?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실제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든지. 근데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저렇게 처음에 돈도 많이 벌고 그 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기는 대부분 이제 사자 들어가시는 직업이죠. 의사, 변호사, 검사. 그죠? 이분들이 실제로는 그 일을 잘하고 하는 거죠. 권력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재력 이런 쪽에 목표를 두고서 그 일을 찾아간 거죠. 진짜 그 일이 좋아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세 번째, 돈은 많이 못 벌지만은 그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 결국은 이제 저 일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2013년도에 울진에서 올라와서 다시 이제 한 1년을 준비해서 이제 그 농촌진흥청에 가서 민간 전문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상당히 그 당혹스럽고 좌절감에 빠져서 슬럼프에 한두 달 이렇게 헤맨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어떤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턴트하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 어떤 좌표를 한번 같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 액션 플랜들을 세워서 한 1년을 또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을 근무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5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저는 구직자라고 생각을 해요. 구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일을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목표가 없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입에다 떡을 넣어줘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농촌을 한 5년 다녔습니다만 귀농을 해서 진짜 내가 농촌에 가서 어떤 작물을 키우는 거에 그 보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사람이 농촌으로 간다고 하는 건 결국 자연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집합이 실제로는 그 천직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귀농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선생님도 내 천직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은 당장 근시안적으로 일을 찾으실 게 아니고 조금은 길게 좀 보실 수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는 10년이 준비를 해서 또 10년, 20년 일을 할 어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단기전에 조급함을 갖고 있어서는 실제로는 목표가 좀 달성이 되는 것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천직을 하시는 분들이 김용석 교수는 올해 이제 99이시거든요. 백수를 누리시고 계시는데 저분은 진짜 그 강의를 지금도 뭐 2시간을 하세요. 앉아서 하시지만은 요즘에 귀가 좀 청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불편한 거 느끼고 계시지만은 나름대로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100세까지 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운데 계신 분은 제가 어제 이제 그 사은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인데요. 미수예요. 이제 88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노인 질병은 하나도 없으셨는데 올해 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뭐 질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올해 그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 못 볼 뻔했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세가 85세, 86세까지도 저하고 트레킹도 같이 하고 막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에 아주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학생들을 가리키고 이런 교직에 계신 것이 어떤 그 천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고 저희들도 어떤 그 마음의 스승으로 그렇게 이제 떠받들고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이제 덕담을 매번 해주시는데 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는 철 들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이 진짜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가 뭐 머리가 컸다고 하지만은 지금 보면 이렇게 철이 드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야 실제로는 철 없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거든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같아요. 고등학교 때 사귄 니네 친구들이 실제로는 진짜 정다운 친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친구의 소중함, 나중에 70세, 80세 갔을 때 노후에 가족, 와이프보다도 오히려 친구들이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맨 우측은 이제 귀농을 해서 진안에서 지금 그 능기로이라고 하는 그 농장을 하는 후배입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부부가 귀농에 대해서 실제로는 합의를 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농 10년 차인데 블루베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 다른 작목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농장까지 하면서 전북에서는 그 성공한 귀농인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그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하고 다니는 그러한 성공적인 귀농인. 이런 분도 실제로는 그 천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실제 뭐 일을 하면서 가장 그 즐거운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이 즐거우면 이게 천국인데 일이 이게 짜증나고 귀찮으면 이건 지옥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옥 같은 그 직장에서 일을 하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천국 같은 일을 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의 섬락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임들의 섬락을 가만 보면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배우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를 인생의 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4차 혁명의 시대다, 무슨 뭐 크라우드다, 구글이다 이런 시대에서는 스마트폰을 모르고 이런 인터넷을 모르면은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대화가 안 되고 일을 찾더라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거든요. 요즘에 또 네이버도 잘 안 보고요. 유튜브로 요즘에 또 봐요. 동영상이 또 대세예요. 동영상도 좀 아셔야 되고 동영상으로 자기 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여야 되는 거죠. 시대에 어떤 물 흐르듯이 어떤 그 지식을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 여기 뭐 배우는 즐거움, 그 다음에 친구와 만나서 이 뭐 술 한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여튼 어렸을 때 놀던 곳에 어른 되어 가기 뭐 이런 쪽에
선인들의 산락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직 활동을 하고 뭐 실제로 힘든 생활이지만은 나름대로 작은 부분에서 그런 여유라든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충분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루에 진짜 웃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의식적으로라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에 저는 이제 3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모작을 해서 3모작 이상 4모작, 5모작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이제 한 개 일을 가지고는 이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 일이 이게 뭐 6개월을 할 수가 있고 1년을 할 수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현재 5가지 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이면 또 2개 일이 날아가고 3개 일이 남았다. 그 2개를 또 갖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의 노동 시장이 지금 저런 형태예요. 다 임시직 형태입니다. 자기가 실제로는 직장을 구하고 자기가 시간표를 짜서 다니는 거예요. 오전에 이 일하고 오후에 저 일하고 주말에는 저 일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유연하게 노동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인식 전환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취미를 갖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 이것이 이제 여가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본인이 자원해서 스스로 즐기는 모든 활동이거든요. 거기에 여가라든지 취미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앳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잘 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쎄빠지게 일만 하고 어떤 희생적인 그러한 세대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부터는 자기 본인의 일을 찾고 자기 자신을 찾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본인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습관적으로 그걸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